66%의 직장인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근 후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2.9%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3%는 뭘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거나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정말 내가 게을러서 생기는 걸까요? 수면과학과 행동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녹아버리죠. 리모컨을 잡고 유튜브를 켜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벌써 밤 11시입니다. 이불 속에서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그런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0분에서 58분 사이입니다. OECD 평균은 8시간 22분이니까 매일 1시간 반 정도를 덜 자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3년 연속 OECD 최하위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국 성인의 60%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일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겨우 7%뿐이었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13%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대부분이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수면 부족이 우리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전두 피질은 우리가 화를 참고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신경정신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 과민 반응을 유발합니다. 잠을 못 자면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데 여기에 죄책감도 포함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좀 쉬자 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수면이 부족한 뇌는 그걸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로 증폭시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30% 남았는데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버벅거리다 금방 꺼지겠죠. 수면 부족 상태에서 퇴근 후 자기 개발을 하려는 것도 똑같습니다. 배터리가 없는데 앱을 실행하려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충전 상태였던 거죠.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부터 해야 하듯이 수면이 부족하면 잠부터 자야 합니다.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퇴근길에 온라인 강의를 결제해놓고 한 번도 안 열어본 적 없나요? 새해 목표로 영어 공부를 세워놓고 앱을 깔기만 한 적은요? 그때마다 자신을 탓했다면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잠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도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10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월요일 저녁이면 다시 같은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근본적입니다. 직장 생활 첫날을 떠올려 보세요. 출근길에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부터 점심은 어디서 먹는지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사무실 냄새, 키보드 소리, 처음 받는 업무. 그날 하루는 일주일처럼 길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3년 차가 되니까 어떤가요? 모든 게 익숙해지고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3월이야? 벌써 올해가 반이나 갔어? 이런 말을 점점 자주 하게 됩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서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 이런 20세쯤 최고치를 찍고 이후 10년마다 5%에서 10%씩 줄어듭니다. 피터 맹건 심리학 교수의 1995년 실험과
이후 캔자스대, 미주리대 공동연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뇌의 생체 시계가 느려집니다. 뇌가 느끼는 시간은 천천히 가는데 현실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사이에 격차가 생기는 거죠. 열대 때 방학 한 달이 영원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도파민이 넘쳤으니까요. 30대가 되면 20대보다 도파민이 줄어든 상태에서 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같은 출근길, 같은 업무, 같은 퇴근길을 반복하면 뇌는 이 기억들을 하나로 뭉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억의 덩어리화, 영어로 청킹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의 한 일과 수요일의 한 일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베일러의대 연구팀이 발견한 괴짜 효과라는 현상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중간에 새로운 자극이 끼어들면 그 구간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퇴근길을 걸으면 한 달치 기억이 하루로 압축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가보는 골목으로 돌아가거나 안 해본 요리를 해보거나 평소 안 듣던 장르의 음악을 틀어보면 그날 하루가 유독 길고 풍성하게 기억됩니다. 같은 24시간인데 뇌가 기록하는 밀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반복되는 일상을 기록하지 않아서 생긴 착각입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기계발 강의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기억할 만한 새로운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수면도 채우고 시간 감각도 이해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많이 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2023년 나우 앤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퇴근 후 자기 개발을 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미 활동을 한 사람들은 6.29점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보낸 시간이 실제 만족도에서는 더 높았던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보다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이 삶의 질을 더 높인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취미 대신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답은 시장에 있습니다. 국내 성인 자기 개발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 개발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지금의 당신은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미라클 모닝, 새벽 5시 루틴, 퇴근 후 코딩 공부, 이런 콘텐츠를 보면 볼수록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쌓입니다. 알고리즘은 그런 콘텐츠를 더 보여주고 불안은 점점 더 커지죠. 퇴근 후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열면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있고 누군가는 퇴근 후에 부업으로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성인 평생학습 불참 이유 1위는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54.3%였습니다.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매일 시간은 만드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는 잡코리아 데이터까지 합치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이미 일에 지쳐서 에너지가 바닥난 사람에게 더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30대 번아웃 경험 비율이 75.3%로 가장 높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번아웃 위험군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해야 뒤처지지 않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성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뭔가를 해야만 성장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을 상품으로 파는 시장이 만들어낸 기준일 뿐입니다. 쉬는 것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이니까요. 퇴근 후에 추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일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근 후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면 부족이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서 죄책감이 과하게 증폭됩니다. 둘째, 도파민 감소와 반복적인 일상이 시간 감각을 왜곡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셋째, 자기계발 콘텐츠와 사회적 비교가 가짜 기준을 심어서 쉬는 것 자체를 죄악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잠이 부족한 몸, 도파민이 줄어든 뇌,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는 환경.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일 밤 자신을 탓하던 그 습관을 멈추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건 뭔가를 더 쌓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몰아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